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2018년에 정치권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해경군 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좀 올렸지만은 이번에는 좀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전 영상하고 좀 다른 부분도 많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은 일요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에 대한 뒷조사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그 보도가 있었죠. 검찰이 최근에 그 청와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그 일요신문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일요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확인해 보면은 뭐 특별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 그런 주간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익 성향의 그 일요 서울하고 혼동하시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이건 1990년대 타블로이드 주간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일요신문은 주진우 기자가 일요신문 출신입니다. 이 주간지다 보니까 전문 취재인들이 또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넷 언론이나 일반적인 그 언론사는 받아쓰기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일요신문에 있는 기자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일요신문에서 지난번에 2019년 6월 6일 날 안이 바뀐 문서도 또 보도를 했었죠.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나 더 터트린 거죠. 그 보도 내용을 잠깐 보면은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릴게요. 그 사정당국의 고위 인사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있던 3월경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몇몇 민정수석실 직원이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정수석실 직원이 이재명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민정수석실 업무에 밝은 또 다른 사정당국자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다. 이분은 개별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첩보 이외에 청와대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재명 파일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즉 이 지사 주변을 탐문하고 다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뭐 조사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그 경선 기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해철 지지자들이었다. 2018년 12월에는 이재명 지사가 고발도 좀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주민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지사를 징계하라고 이 당 내에서는 이재명을 제일 적극적으로 탈당을 시키려고 그랬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 민정수석실에서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정수석 하면은 조국이 있을 때였으니까 박주민하고 아주 관계가 지금 돈독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조국이 집안 비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로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을 때 가장 앞장서 가지고 조국을 수호를 했던 사람은 박주민입니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조국 교수가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일단은 조국하고 여당의 박주민 의원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민정수석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이광철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승진을 해서 민정비서관으로 승진을 한 상태입니다. 2019년 8월에. 이분도 이제 민변 출신인데 2014년에 법무법인 동안에 있을 때 이정열 전 판사를 사무장으로 영입을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약간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법무법인 동안에 따르면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을 수 있으니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정열 전 판사 하면은 층간소음 문제로 분을 못 이겨가지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열쇠구멍에 본드칠을 한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빵꾸 본드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평가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정열 변호사가 그 트위터에도 글을 남겼는데,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남긴 게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보면은 청와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준 사람이니까 뭐 많은 또 소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하고는 박주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는 이정렬하고 연결이 되고, 뭐 당연히 전해철 의원하고도 뭐 연결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트위터의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해경군 기밀로 날조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날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2018년도 이재명 지사가 정말 최악의 그런 인신 공격을 받았던 거기에 대한 심정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에 대한 인신 공격을 멈춰달라. 아내는 자기 이니셜을 넣은 익명 계정을 만들어 누군가를 험하게 비방할 만큼 바보도 나쁜 사람도 아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해가지고 기득권과 그 정치권으로부터 뭐 비리가 있다, 여자 문제가 있다, 이런 온갖 공격을 많이 받고 탈탈 털어도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는 심지어 부인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끝도 없는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니 이제 그런 심정을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날 3월 14일하고 4월 3일 이틀간의 그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이 검색이 급등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아니 8개월 이상을 휴면 계정이었는데 갑자기 3월 14일 날 정의를 위하여 이 검색 단어를 해가지고 뭐 그동안 뭐 아무런 로그인도 안 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그런 계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검색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돼요. 이것은 저 구글 트렌드에서 그 검색 결과를,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다 나와요. 이게 지금도.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3월 14일에 있다. 그리고 그 해경공 사건을 제대로 또 이해를 하려면은 2018년에 있었던 일만 보면 안 됩니다.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기초적으로 좀 알고 이걸 보셔야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 짧게 설명드릴게요. 2017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은 음해성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재명을 음해했던 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지지자들이었다. 뭐 이거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경선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300 전사 그 양성 과정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당 전해철 위원장이 주관을 했었는데 극문 디지털 전사를 모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 디지털 300 전사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서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연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해철이 연수를 시켰으니까, 전해철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삼철이잖아요. 삼철.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연수를 받은 사람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은 거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대선 경선을 통과를 해야지 본선에 나가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이재명 공격이다. 그 당시 대선 경선이 깨끗하게 진행이 됐으면은 제가 공격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정말 너무 지저분한 그런 경선 과정이었다. 저도 뭐 트위터에서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 가지 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2016년 경선 준비할 때 그때 12월 말이었는데 그 루나라는 네임드 문바 그 유명하죠. 트위터에서. 그리고 또 여기 리맹빵이라고 또 있어요. 이때도 지금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이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박근혜 하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뭐 하도 많이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 네임드 문바 얘네들이 그러면서 여기 뭐 이읍읍 측 사람인 듯 이러면서 그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얘네들은 아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이제 아주 몸에 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뭐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실 정당한 비판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이재명 지지자를 사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기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주 왕짜증이거든. 지금도 트위터 가면 그렇습니다. 극문 애들이 얘네들은 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무조건 찬양하는 게 얘네들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비난, 비방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지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있는 사실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그 경계감을 가지고서 그 계정에 대해서 항상 공격할 그런 작업을 벌린다든가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래서 이 극문들이 이렇게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뒷조사를 했으면 그러면 뒷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2018년 경기도의사 경선 어떤 식의 작전을 짜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경선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양기대 후보는 전해철 도우미 역할을 좀 하러 나왔나 그런 의혹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최성 후보가 지지율도 바닥인데 문재인 후보 방어하고 이재명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 최성의 역할이다.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최성을 내세워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이재명 방어에. 그런 방법에 이제 약간 편법이죠. 어디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써. 완전 수법이에요, 수법. 그런 방법을 또 이번에 그 지난 경선에서 전해철이 또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해철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막 음해하는 세력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경선 전부터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미투와 도덕성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제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3월 10일 날 전해철을 위한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진표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정치인 중 전해철이 가장 도덕적이다. 그러면서 전해철은 안심하셔도 된다.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 정말 높은 도덕성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김진표가 이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전해철이 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그림으로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3월 14일 날. 이게 14일 날 이걸 도덕성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고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3월 13일에는 양기대 후보를 만나가지고 미투 검증을 제안받고 전해철 의원이 또 수락을 하고 3월 15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는 도덕성을 검증하자. 그 네거티브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다. 사전에 밑밥을 뿌린 거다, 이것은. 이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4일 날 정의를 위하여 그 휴면 계정이 갑자기 검색 급등을 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도덕성을 계속 강조한 날은 언제냐? 3월 10일부터 15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3월 10일 날 전해철 북콘서트, 그날 김진표 도덕성 강조하고 13일 날 또 양기대가 미투 도덕성을 또 강조하고, 그리고 14일 날 그 검색 급등한 날, 그날은 또 전해철이가 또 김진표 도덕성 얘기한 거를 자신의 블로그에 또 올려놓고 15일 날에는 양기대가 얘기한 그 미투 도덕성 부분을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재명에게 또 제안을 했죠.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14일 날 검색이 급등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 미투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성을 하는 거죠. 여론 조성.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언론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변 그 며칠 동안에 여론 조성이 이제 된 겁니다. 이게 그 3월 14일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밑밥이라 그랬죠. 이걸 미리 다 뿌려놓은 거예요. 물론 전해철은 이날 그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을 그 지지자들이 해킹한지 몰라요. 전해철은.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전해철 북콘서트에도 한번 모였잖아요. 으쌰으쌰 하고 또 이제 뭐 화이팅 외쳤으니까 그동안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또 의지를 또 불태우면서 이거 몇 명이 모였겠지 또 전해철 모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킹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마 이날 해킹을 했다. 그거 아니면은 저렇게 8개월간 그 휴면 계정이 3월 14일 날 저렇게 검색이 급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철이 뭐 해킹을 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해철이 또 북콘서트하고 이렇게 뭐 밑밥 뿌리는 기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맞아 떨어졌다. 우연의 일치로. 네, 그렇게 해서 이게 4월 3일 날 한 2주 후에 요게 다시 한번 검색이 급등하면서 사건이 그날 터지면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이것을 정의를 위하여 계정을 탈취한 전해철 지지자들이 저 글을 남기고 다음날 계정을 폐쇄를 했어요. 4월 4일 날.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전해철이 4월 4일 날 그 다음날 바로 공동 조사를 해보자. 뭐 공동 고발을 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서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전해철이는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재명 부부에게 먹칠을 하는 그런 짓을 저렇게 저질렀어요. 저렇게 배웠다는 사람이. 그러고서 이 전해철이가 잘못한 게 뭐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뭐 선거판이 똥물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이었는데 저 글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의견 표현일 뿐이에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 그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시잖아요. 의견 표현을 한 것은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허위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허위사실이지. 응? 자기 의견을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자한당과 손잡은 듯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러고 다닌다 이런 의미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허위사실에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해철이 그걸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지금 모르겠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발의 빌미로 삼아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에다 계속 이재명 부부 뭐 해경궁이라고 다 그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온 국민이 그렇게 알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전해철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저거는 고발거리도 안 되는 것을 고발한 것 자체가 의도적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 전해철은 저렇게 그 본인 지지자들이 저렇게 글 쓰고 저 폐쇄한 거를 몰라요. 전해철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알만한 사람이 저걸 또 저럴까? 뭐 고개라도 끄덕였던가 눈 한번 깜빡였던가 어떻게 뭐 지시를 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김경수도 그랬잖아요. 그 드루킹에게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근데 또 드루킹 쪽에서는 뭐 눈을 깜빡거렸다 그랬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승낙을 지금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뭐 전해철이도 이제 모르죠 또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드루킹이 2016년 9월부터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7년 들어와 가지고 뭐 4월에는 조한기 SNS 팀장이 문재인 캠프에 또 합류를 하게 되고 4월 1일에는 드루킹이 또 블로그에 문재인의 압도적 경선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네, 이런 글을 블로그에 남겼는데 이재명이 드루킹 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초기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 1호 신문에서 6월 28일 날 보도를 했던 아킬레스건 해당 날짜가 6월 6일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인데 정책이나 뭐 어떤 거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적들을 없앨 수 있는가
이게 문정부 초기부터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월 6일에요. 그 아니박 아킬레스건 찾아라 그 문서가 초창기부터 이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재명이 6월 20일 날 경기도의사 출마를 검토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12월에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발령을 내잖아요. 이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은 이재명을 검찰에 기소한 사람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에 그 전해철 당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할 때 거기에 그 파견 근무를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아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부터 이렇게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 또 다시 생각해보니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서 또 준비를 한 게 2018년 2월 들어가지고 최창훈 판사를 성남 지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분은 또 이재명 1심 재판 담당 판사잖아요.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은 무슨 어떤 연줄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발령을 냈겠죠. 발령을 낸 게 이재명 담당 판사로 미리 찍어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은 무죄 받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심에서 유죄를 때리려 그랬어요. 근데 일이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목표는 유죄였다, 1심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3월 6일 날은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을 윤준 수원지방법원장이 있었는데 전해철의 또 고려대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또 선관위 위원장으로 취임을 시켰어요.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서 이재명 뒷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을 썼겠죠. 이 경기도 선관위가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 그것을 이제 고발할 때는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 좀 정상적인 사람이 왔으면은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해철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고발을 했는데 그건 고발건이 안 되거든요. 고발건이 안 되는데 경찰로 넘긴 거잖아요. 분당경찰서로. 전해철이 고발한 것은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인데 그것은 의견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도지사 재판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의견 표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뭐 자한당과 손잡았는지 뒤에서 손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전해철이 그 변호사 출신인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이따가 정의를 위하여 그 해킹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을 이런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뭔가 그런 혜택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뭐 분당경찰서장, 그리고 판사,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 이제 거기다 이제 분위기를 전해철 북콘서트에서 도덕성으로 분위기를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또 양기대 경선 후보가 미투 도덕성 검증을 또 제안을 하죠. 그리고 또 3월 14일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의사 출마위해서 성남시장을 사임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전해철 블로그에는 김진표 그 도덕성 발언을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게재를 해놨어요. 전해철 블로그에 그림까지 사진까지 잘 이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글만 올린 게 아니라 도덕성 발언에 대한 강조를 하고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전해철 페이스북에 또 도덕성 검증하자고 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이 선거 전략을 이 도덕성으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양기대 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도 뭐 거의 없는 후보인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전해철을 밀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경기도권에서 검색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3월 14일 날 여기서 이제 해킹이 일어나면서
그 계정을 김혜경 씨 것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계정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요 전체적인 설명 뒤에 별도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에는 뉴스토마토 여기서 이재명 측근 뇌물수수 의혹을 또 보도를 합니다. 그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는 전해철 민정수석 밑에 있던 행정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음해하는 세력들이 당시 다 이렇게 전해철 세력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겠고, 또 뭐 3월 말에 또 네이버 다음에 이재명 성추행 얘기 나오고, 이재명 김사랑 연관 검색어도 나오고, 그리고 또 4월 1일에는 정치 신세계 권순욱 뉴스토마토 출신이에요. 여기도 엄청나게 까댔잖아요. 이 권순욱이가 그 당시 2017년에 이재명을 엄청나게 깠죠. 이런 사람이 또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또 이재명 리스크 방송을 4회를 특집을 하게 됩니다. 다 이게 지금 전해철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3일 날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이 경기도권에서 또 두 번째로 검색이 엄청나게 또 일어납니다. 이날은 전해철 지지자들이 3월 14일 날 해킹 날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만들어둔 캡처 화면을 온갖 SNS에 다 퍼뜨리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트윗을 하나 남기고 4월 4일 날 계정을 폐쇄합니다. 그 트윗이 그것이 그 유명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이거죠. 그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 그 트윗이 없으면은 전해철이 그 계정을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생뚱맞게 그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뭐 욕했다고 트위터 계정을 뭐 누군지도 알 수도 없는 계정을 고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빌미를 잡으려고 전해철 지지자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그 글을 남기고 계정을 그냥 폐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조사를 못하게 계정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그 해당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전해철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이 장명한 해경군 김이라는 그것을 널리 퍼뜨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그게 순식간에 김혜경 씨 계정인 것처럼 퍼뜨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은 이재명에게 해경군 김씨 계정을 같이 고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4월 3일 날 글을 남기고 하루 만에 계정을 폐쇄를 했는데 그게 고발할 거리가 되나요? 아니, 우리가 무슨 SNS에 글을 누군가를 비방을 하더라도 그 글을 남기고서 이게 어디 많이 퍼져야지 고소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정의를 위하여 계정은 그 글 남기고 뭐 그냥 몇 시간 만에 폐쇄한 거잖아요. 그럼 많이 퍼지지도 않았고 그 몇 명 리트윗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글을 무슨 고발을 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발거리도 안 되는 거를 하루 만에 갑자기 뭐 충격을 받았다는 둥 상식 이하의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전해철 측에서 같이 고발하자고, 이재명한테 공동 대응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4월 8일 날 단독으로 또 이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여론전을 계속 펼친 겁니다. 전해철은 여론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까지 해경군 김으로 예쁘게 전했으니까 해경군 김 하면 사람들이 다 김혜경 씨 계정인가 보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아주 그 낙인을 찍어 가지고 김혜경 씨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해철은 그것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킹은 전해철 지지자들이 했지만은 그 전해철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눈만 깜빡이었는지 고개만 끄덕였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전해철 지지자들이 이런 작업을 한 것이다. 그것은 뭐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8일 날 전해철이 단독으로 해경군 김을 고발하고 언론에 뭐 수도 없이 많이 났었죠. 또 그것만으로 뭐 성공한 거죠. 폐륜 이미지를 심었으니까. 뒤에서 부부가 뭐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도덕성의 문제를 삼고 폐륜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해경군 김닷컴 홈페이지를 또 개설을 합니다. 여기는 이 해경궁닷컴 그 운영자는 노무현 재단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트위터를 봐도 노무현 재단 그 유시민 이사장 글을 수시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사항은 여기서 뭐냐면은 개설 후 그 공지사항을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병량 시장을 낙선시켰던 그때 정신을 본받아 본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같은 진영일지라도 단 하나의 불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사명감, 그것을 저희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김병량 그 전 성남시장이 비리로 구속이 됐었는데, 이재명이 그 당시 변호사에서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정치인들 비리를 좀 밝혀내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복수심이 이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같은 편이라면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든 그냥 이 친문 친노들이 그런지 원래 어떻게 이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또 이재명을 더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그런 정신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해경닷컴 홈페이지가 4월에 바로 또 이렇게 개설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월 17일에는 또 지강근 성남시 의원이 이재명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여기 또 이 사람이 또 전해철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이정열과 긍문저 1432명이 정의를 위하여 개정을 고발하면서 김혜경 씨를 특정지어서 이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 김혜경 씨를 특정지어 고발을 할 수가 있느냐. 거의 뭐 무고죄로 이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해경군 그 김도 지들이 지어가지고 이걸 해경군 김이라고 만들고 계정 찾기 화면에서 어디를 봐도 김혜경 씨 것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 뒷자리 2개하고 이메일 주소 앞자리 2개를 나오는데 그것을 김혜경 씨 계정이라고 특정 지어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 자체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뭐 김부선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은 6월 10일에는 뭐 선거 바로 직전에 KBS 9시 뉴스에서 김부선의 일방적인 주장을 또 보도를 했어요. 다음날 또 4번이나 반복 방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방송사까지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이 해경궁닷컴에서 김부선 후원금 모금을 3, 4일 만에 2천만 원을 모금을 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뒤로도 그 해경궁닷컴 그 관리자는 트위터에 김부선 후원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경궁닷컴도 김부선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모두가 지금 한통속이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이거 한번 보니까 여러분도 일요신문의 그 보도 내용이 뭐 사실로 느껴지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해킹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트위터를 해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2019년 9월 달에 트위터 CEO도 털렸다. 계정 해킹 막을 방법은,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트위터 CEO도 털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보안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트위터 해킹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은 해킹당한 계정들은 정치 선전을 개시했다. 외국 얘기지만은 이렇게 트위터 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트위터를 해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킹된 것은 인터넷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해킹 대상은 주로 과거 마케팅용으로 겟을 사용하다가 방치된 휴면 계정이다.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8개월간 휴면 상태였죠. 그럼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어떻게 해킹이 되고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